대장동 게이트라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캐던 검찰과 국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데 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유동규 또한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및 장모의 비리를 덮고 지키기 위해 쌍특검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주가 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의심 정황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작년 2월 10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서는 김건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되었고 또 김건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102건은 유죄로 판결났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로 거래되었습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의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60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쌍특검에 대해 찬성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와 비교해도 윤 대통령처럼 자신과 친인척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그들의 아들이 구속됐었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고 최순실이 구속되면서 자신과 측근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최초로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범죄 여부를 가리는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면 될 테니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청 높였던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쌍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 직후 법무부는 6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김 여사 관련 특검 부분의 절반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10여 년 전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말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단서 없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특검이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역시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측근일 수밖에 없다고 확정지으며 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은 이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과연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 맞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라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캐던 검찰과 국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데 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유동규 또한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및 장모의 비리를 덮고 지키기 위해 쌍특검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주가 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의심 정황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작년 2월 10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서는 김건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되었고 또 김건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102건은 유죄로 판결났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로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되긴 했지만 직접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1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아예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2일에
2차 작전 세력인 민모 씨를 신문하던 공판 검사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0년 거래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주가 조작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내려놓은 것처럼 언급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직후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와서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김건희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말입니다. 본래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관련 논란이 많자 애초에 전략적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김건희 특검과 제2부속실 설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래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기구를 그동안 안 한 것인데 무슨 큰 양보 인력 내놓는 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내놓은 자구책이 제2부속실 설치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인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8일부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묻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로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선 당시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은 이후 자신과 연계된 특검 수사를 거부하면서 본인이 비난하던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절차상 문제를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사명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듯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역시 마찬가지라 정치적인 비난은 가능하지만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영원 무궁합니까? 윤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일 수 없듯이 거부권도 분명 대통령 임기 이후 시점상의 한계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임기 내에도 국회 재의결로 인해 특검 시기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시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5일 안에 공표해야 합니다. 만일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 국힘 현역 의원의 이탈표가 확보된다면 총선 이전에도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셈법이 복잡해 미뤘다면 아예 총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또 재의결 기회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국힘의 의석수가 100석 이하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도 막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쌍특검법의 거부로 윤 대통령은 배우자와 본인 수사를 막았다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치검찰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 및 수구보수 정권 재창출까지 꿈꾸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윤 부부 자신들은 법망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쌍특검법만큼은 기존 다른 거부권 행사와 달리 결국은 시점의 차이일 뿐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윤 부부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우롱한 대가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